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 속담 말처럼 오늘 대형 성장주들이 주춤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잘 갈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주춤하자 시장도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시장에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김선윤 위원님 모시고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목요일 배트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믿고 만나는 배트맨이죠. 김선윤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 강남에서 2시간이나 걸려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오신 만큼 오늘 위원님과 함께 알찬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김선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대기만 해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여쭤보셔도 좋고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시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리딩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좀 고꾸라지는 모습이었는데 개인만 사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빠져나가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오늘 시장 다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대응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인과 기관들 양 지수, 양 매도세 강하게 좀 보여줬어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외인 기관이 더 많은 물량을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시장 자체가 좀 제가 사실 오전만 회원님들과 방송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제가 스케줄이 원체 바빠가지고 다른 데서 회의를 좀 하고 왔는데 회의하고 돌아오니까 2시 반 넘어서부터 그때까지 다 빠져 있더라고요. 2시 반부터 좀 반등을 하는 정도? 그래서 아마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 좀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오늘 시장에서의 사실 정부의 정책 포인트들 좀 나와주면서 이제 더 이상 그쪽 관련들은 재미없겠다 싶은 그림들이 있었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이재명 지사님의 또 정책 이슈도 같이 좀 몰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어떤 식의 시장이 될까? 향후 지금부터의 시장이. 그런데 이런 뉴스거리들이 많아요. 외인들 다 어디 갔나? SK바이오팜 판 외인 다 어디 갔나? 이런 뉴스도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다 몰빵했다 이런 얘기 돌고 또 여타 실적주 위주로 들어간다 기사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 과연 뭘 사야 될까? 어떤 업종을 사야 될까? 그 업종 가운데 이런 종목들은 어떨까? 골라오긴 했는데 추천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씩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들이라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시장이 힘들지만 그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템포는 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쉴 수 있는 시장이에요.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쉴 수가 있는 시장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간 많이 올랐잖아요. 그냥 시장이 오늘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종목으로 보더라도 잠깐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냥 이제부터 집중하면 돼요. 그린 뉴딜 정책 이거 이제 없어요. 없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치 테마 이것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지금부터는 개별 장세에서 실적 개별 장세로의 시장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의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또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 이슈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강의에 집중하시고요. 또 끝에 위원님께서 베스트 공략주까지 좋은 종목 들고 왔다고 하시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 강의 내용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종목은 이제 뉴딜 정책 관련은 끝났어요. 지난주에 제가 정말 신나게 말씀드렸는데 뭐 관련 종목들 뭐 대표적인 거 제가 이 종목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두산 퓨어셀 기억하세요? 정말 많이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런 종목도 얘기 드렸었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산 퓨어셀 정말 많이 갔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이 동그라미 한번 쳐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나온 강의.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방송에서 여러 종목들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제가 힌트식으로 한 종목씩 툭툭 던져요. 이 종목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는 뭐 정책도 실적도 다 좋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또 다른 종목이에요. 2분기 실적 장세. 어떤 업종을 봐야 되고 어떤 종목들 그 가운데 선별을 해야 될까. 네, 제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실 거예요. 시장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주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실적주를 사야 되나, 어떤 업종을 사야지만 나는 돈을 벌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쉽게 아시는 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7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정책 이슈 때문에, 정치 이슈 때문에 사실 실적주, 실적 시즌이라는 느낌이 사실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외인들은 SK바이오팜을 대규모 정리하면서 삼성전자를 거의 올인하다시피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손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외인들은 이미 한 발 먼저 며칠 앞서서 일주일 앞서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요즘 말씀드리는 게 다 좋은데 실적은 꼭 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는 보통 7월 정도에 7월 안에 발표를 다 하고요. 코스닥은 8월 안으로 2분기 실적 반기 보고서를 발표를 다 합니다. 뭐 사정에 따라서 약간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업종을 봐야 돼요? 어떤 업종? 삼성전자 정말 잘 나왔다고 하죠? 7월 23일 날 다음 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죠? 예상치가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IT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형 IT 좋고요. 중형 IT 좋고요. 실적주 위주로. 팁은 이거예요. 1분기 실적 보실 줄 아시잖아요. HTS 창 여셔서 기업 분석 여시면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1분기 4분의 1로 나눴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 벌써 절반이야. 이런 것들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제약.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약 중에서도 저는 이거 봐요. 제약이지만 제조업 플러스 바이오를 섞어놓은.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바이오인데 제조를 같이 하는 그런 정보도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많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꼭 보셔야 됩니다. 왜요? 코로나 이슈로 실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제약 바이오 보시고. 자, 그다음 뭐 방송 서비스. 자, 넷플릭스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네,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을 나가지 않으십니다. 저도 넷플릭스를 보고 있습니다. 결제를 해서 보고 있는데 볼 게 많아요. 네, 정말 볼 게 많은데 집에서 이제 영화관도 사실 개봉을 안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다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요즘 개봉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선이 글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런 포인트고. 그래서 당연히 이쪽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디어,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음식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슈거리 뭔가요? 코로나 이슈 때문이죠. 네, 실적이 클 것 같고요. 뭐 금융, 증권업들도 마찬가지 여러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업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뽑아왔으니까 종목을 뽑아왔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들이 SK바이오팜을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적주를 매수하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한번 집에서 편안하게 커다랗게 뭐 종이 한 장 꺼내 보시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그려보시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약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거를 매년 특히 제가 뭐 이전에 뭐 부산 강연회, 전국 강연회를 돌면서 항상 큰 칠판에 그렸던 거예요. 12월, 그렇죠? 3월, 6월, 9월 이렇게 나누셔서요. 이게 축척이 되면은 굉장히 업종을 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네,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항상 이 3, 6, 9, 12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 자체가 언젠가요? 지금 7월, 8월이죠. 항상 여기는 실적 발표 구간입니다. 요 라인들 자체가 이렇게. 그렇죠? 맞죠? 네,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해요. 여기 실적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여름 테마 여기 갖다 붙여도 되고, 그렇죠? 지금은 또 어떤 코로나는 약간 일시적이긴 한데 갖다 붙여도 되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나?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요즘에는 좀 안 그렇지만 이전에는요, 중국 춘절 이슈 많이 맞춰서 화장품들 이런 거 많이 움직였어요. 당시에 맞춰서. 요즘엔 약간 아니에요.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뭐 춘절 이슈 이런 거 붙이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업종을 갈라서 매달,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가지고요. 요걸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최소 1년, 2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걸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이때는 이랬구나. 어떤 종목들이 갔었구나. 일단 적어두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주식을 하시는데 그냥 무턱대고 종목 사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정말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종목 상담을 저도 하잖아요. 낮방송에서 하는데 종목 이름조차 제대로 얘기를 못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목을 왜 이거를 접하셨냐고 여쭤보면 누가 이제 사라고 해서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 잘 갈 것 같아요. 무턱대고 그냥 회사가 이제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조그마한 노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서울균이 TV 이제 오픈 채팅방 제 김선영 들어오시면 아직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한 30명 안쪽인데 계속 꾸준하게 제가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네,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괜찮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나올 수 있냐요? 이 그림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한번 좀 이제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무조건 IT입니다. IT. 대표적인 종목들을 뽑아왔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가지고 왔고요. 네 종목 다 실적주입니다. 굉장히 좀 큰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삼성전자. 요즘에 좀 뉴스로 많이 나오는 거는 SK바이오팜에서 삼성전자로 외인들이 이동 중이다. 이게 좀 키포인트이기도 하고. 근데 이유는 당연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거고요. 두 번째, 하이닉스인데요. 23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실적의 예상치는 어닝 서프라이즈.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밑에 종목은 한솔테크닉스라는 종목과 JNTC라는 종목인데요. 한솔테크닉스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98억 이상이 전망되기도 하고 JNTC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스마트폰 관련 주인데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네. 역시나 굉장히 큰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을 한 번씩 좀 살펴볼게요. 좀 하나씩 볼게요. 제가 강의가 시간이 오늘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뒤에 원체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삼성전자 방송국에 상담 많이 오십니다. 이 종목은 정말로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 비교해 보자면 애플이랑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을 비교하자. 자, 일단 기업을 따져봤을 때 애플이 좋아 보이세요?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세요. 보통은 이제 애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내적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따져보자면 삼성전자가 훨씬 좋아요. 애플은 스마트폰만 가잖아요. 삼성은 반도체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 굉장히 좋죠. 근데 애플이 사실 유럽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높긴 한데 삼성보다 얼등이 높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미국 시장만 그러야지 전체적인 균형 자체는 비슷비슷합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그냥 힘을 못 쓰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 가치의 차이는 한 3배 이상,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그러면 뭐 지리학적 문제, 국내 그런 건 이제 없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국내의 주식 자체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대세 상승이 오기 직전이 아직 저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대세 상승이 오기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 어디까지 가가? 그냥 1차로 무조건 10만 원 가는 거죠. 네. 예전에 제가 셀트리온 얘기할 때 셀트리윤 별명을 달면서 3만 원짜리를 제가 막 20만 원 간다고 얘기하면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욕도 먹어봤고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결국 제가 마치긴 했는데 삼성전자도요. 우선 무조건 10만 원 이상 가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냥 정말 많은 자금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묻어두시고 몇 년 후 기다리시면 돼요. 네. 셀트리온이 한 딱 1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째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를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대형주 매매를 난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빠졌더라도 사실 이거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의 제일 쉬운 매매 전략은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데 큰 음봉 나올 때마다 그냥 사서 기다리시고 사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큰 양봉 나오면 한 번 더 팔아주시고 또 사시고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정말 요즘에 차트 보면요. 이거 왜 안 들어오지? 이거 지금 완전 사야 되는 자리인데라는 인식이 좀 머릿속에 자꾸 들어옵니다. 볼 때마다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 종목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최고점 10만 원대 이상까지도 순식간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면 2분기 실적 자체에서 IT주에서 특히 낸드 쪽에서의 반도체 쪽에서의 성장성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실적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얼마나 높게 나올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뭐 이미 기관들의 많은 예상치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종목은 안 움직였어요. 자, 실적으로 가야 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당장에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볼게요. 얼마나 지금 SK 하이닉스를 잡는지. 네, 그냥 오로지 매도인데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려요. 기억하세요? 비웠으면 담아야 되는 게 그들의 습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외인이든 기관이든 바스켓을 비웠으면 바스켓을 다시 담아야지. 수익을 낼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실적주를 찾아야 되는데 안 들어올 거예요. 이제 다시 담아야죠. 담아야 들어야죠. 무조건 매도가 나온다고 큰일 났어가 아니라 매도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지만 차트의 흐름은요. 바닥에 그냥 살짝 있는 것뿐이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여러분 놔두실 것 같아요? 기관들이 정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돼요. 몇백억, 몇천억 단위의 자금을 한 종목에 넣어서 수익을 봐야 됩니다. 어느 종목 하실 것 같아요? 조만간 들어온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쪽으로 한솔 테크닉스를 좀 볼게요. 거래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솔 테크닉스인데 이 종목도 제가 뭐 낮방송에서 좀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재밌는 점은 얘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아까 기억하세요? 영업이익이 한 100억 가까이 나온다고 했죠? 2분기가. 자, 볼게요. 여기서 보자. 기업 분석란을 좀 열어서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체크해보자면 이 종목이 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확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전체가 255억이었어요. 255억이었고요. 올해 1분기가 108억이었어요. 단순 수치로 딱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98억이라고 예상치가 나왔죠. 10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플러스 100억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절반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 실적의 약 80% 정도를 채운 거예요. 그런데
업종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IT 쪽으로 지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장에서 아, 이거 빨리 담아야겠구나 이제. 네. 그냥 이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 들어 차트 보세요.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올려치잖아요.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전 고점 포인트 자체를 뚫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큰 모습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들. 네. 동그라미 쳐드리자면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한동안은 계속 상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IT 쪽에서 마지막 종목인데 JNTC 볼게요. 자, JNTC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스마트폰 딱 보시면은 약간 끝에가 커버형으로 약간 꺾여 있는 요 끝에 라인 있죠. 엣지라 표현하나? 거기 딱. 네, 그 기술이에요. 갖고 있는데 회사 역시나 실적을 열어보면은 제가 왜 또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보세요. 1분기 955억. 작년 되게 좋았어요. 상장 잘했습니다. 근데 작년이요. 올해 1분기가 369. 근데 2분기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 하반기 더 좋을 가능성 열려 있잖아요. 사실 이 종목은 좀 많이 운이 없다고 보는데 상장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저 끝에 있는 3월 달, 네, 저 때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코로나 터지면 주가가 쫙, 네, 그러고 다시 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포인트를 제외하자면 차트가 사실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요 정도가 나왔어야 돼요. 이 밑에를 없애버리자면. 그러면 사실 큰 계단식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큰 폭의 움직임 자체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에요. 회사가 굉장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 타이밍에서 한 번은 네, 위로 솟구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많은 수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발빠르게 실적주를 찾기 위해서 기업 방문들을 많이 하실 텐데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주 섹터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셀트리온 이건 그냥 얘기로 넘어갈게요. 셀트리온 정말 좋잖아요. 램시마 이슈 매출 증가 포인트 굉장히 크고 이로 인해서 2분기 매출 자체가 네 4,184억 이상,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약적인 성장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가족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현 상황이에요. 다만 너무 급등했을 때는 네, 따라가시는 건 안 좋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큰 음봉이 나올 때는 분할 매수 접근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CJ는요. 말하면 뭐예요? 매출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그냥 사기 캐릭터예요. 요즘에 잘 아시죠? CJ 이걸 내가 왜 못 잡았을까? 정말 많이 갑니다. 진단키트 대규모 수출 그냥 이거는 CJ이라는 종목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떠드는 종목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냥 떠드는, 유럽에서 떠드는 종목이에요. 한국에 이런 회사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슈가 쏠려 있다 보니 정말 많이 가고 있잖아요. 더 갈까요? 더 가겠죠. 왜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코로나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이슈는 이 팬데믹은 그냥 앞으로 기본적으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가 흔히 밥같이 먹는 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마스크도 약간의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레벨업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한국 알코올, 손소독제, 에탄올 관련해서 매출이 굉장히 뜨는데 한국 알코올을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추천을 드려서 많이 올랐었는데 요 근래 좀 많이 또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매수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적으로 좀 문의가 있으세요. 방송에서 원체 잘 들어가서 잘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이틀 동안 좀 빠졌어요. 차트에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빠지고 오늘까지 해서 좀 밀린 모습인데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들어갔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밴드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어요. 14,000원이었습니다. 15,000원. 네. 14,950원 요럴 때 막 추천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급등이 나왔고 오늘 사실 저가가 15,250원까지 떨어져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격까지 오기는 했는데 아직 제가 뭐 딱 사인은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종목이라는 항상 이래요. 급등이 있으면은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 온 거고 만약에 한국알콜 같은 경우가 내일 시장에서 한 번 더 떨어진다. 월요일 날 떨어진다. 이건 무조건 베팅을 하는 거죠. 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아쉽기는 위에 따라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다시 잡으셔도 단가를 낮추셔야겠죠. 그런 전략들. 수급 포인트는 역시나 기관들 빠져나갔지만 어떻게 해요? 나갔으면 다시 들어오게 된다. 네.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국제약 역시나 2분기 매출, 영업이익 원체 지금 잘 나오고 있다는 딱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미디어 전자결제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디어 하면은 대표적으로 네이버랑 카카오입니다. 전자결제주 하면은 KG 모빌리언스랑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있는데 딱 봐도 그냥 뭐 때문에 이 종목들이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이버 쇼핑 저도 굉장히 즐겨서 합니다. 네이버 페이어 그렇죠? 그리고 웹툰 제가 웹툰은 보지는 않지만 이전에 많이 봤어요. 하지만 요즘에 굉장히 웹툰 사업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면서 매출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죠. 뭐 성인 웹툰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회사 다트 들어가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매출을. 100억 단위가 아니고요. 1000억 단위 매출이 나와서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V라이브 같은 경우도 이런 포인트들이 매출 호조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6일 날 실적 발표를 할 건데 1분기보다 10% 이상 증가 예상. 근데 여타 다른 종목들은 다른 업종들은 안 좋은 코로나에 안 좋은 회사들은 10% 올라 그 회사랑 갭을 본다면 40%, 50% 이상의 갭차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좋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당연히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KG 모빌리언스나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빨리 보죠. 자, 음식료랑 증권주를 좀 가지고 왔어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제가 주목한 건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영업이익이요. 거의 한 8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좋겠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네. 시중의 제일제당은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50% 가까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 분기에도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래에셋대우는 요즘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수급이 너무 퍼펙트하게 좋아요.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그냥 한번 요것만 보고 마지막으로 올게요. 정말 쌍끌이 매수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수가 들어가는데 자 볼게요. 자, 미래에셋대우. 미래 자 보자면 자 여러분 이게 기관들이 이렇게 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요. 한 달 동안 기관들이 8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800만 주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거래량이 없을 때가 100만 주가 나오고요. 거래량이 많을 때 30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되게 좋은 소식인데 뭐냐면 종목이 급등치고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올라갔을 때 차트 볼게요. 올라갔을 때 기관들이 하루 만에 털고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기관들이 첫날 매도가 나오는 포인트가 딱 나왔을 때는 저희는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분할 매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쉬운 종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래에셋 대우뿐만이 아니라 증권주들이 실적은 지금 다 좋을 거예요. 2분기가. 키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짧게나마 업종들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편안하게 조금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조금 잘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봤으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또 방송 끝나면 또 유튜브로 또 서울경 TV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고 많은 공부하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습니다. 실적주 매매 전략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좀 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방법이 궁금하다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대로 카메라 어플로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업종과 종목 시간인데요. 위원님께서 오늘 실적 성장주들에 대한 매매 전략을 강의로 또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커다란 대형주들이 좀 빠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 크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업종과 종목 뭐로 꼽아주셨을까요? 근데 우선은 오늘은 뭐 오늘이라기보다는 좀 이번 주의 흐름인데 네. IT를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원체 좀 많은 수량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외인들 자체가. 네. 오늘은 사실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시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간에 매수했던 수량들 특히나 오늘 외인이 뭐 120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지만 전날 같은 경우는 540만 주 매수였고요. 그 전날 230만 주 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이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는 조금은 손절할 수 있는 외인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시장을 보면 하이닉스도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쏠림 자체가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2차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벤더 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업종 담아야 되고 관심의 종목 보셔야 되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IT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의 업종도 IT일까요, 위원님? 네,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T 관련주 중에서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를 좀 보셔야 돼요. 아, 오늘 SK 하이닉스. 네,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강조 드리겠습니다. 단연의 경험으로 말씀드린 건데 뭐 실적 날까지 해서 아마 내일부터 올라칠 수도 있어요. 올려칠 수도 있고 실적 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삼성전자처럼요. 뭐 항상 그런 일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하지만 단기적인 하락일 거고 또 하나 하반기까지 해서 원체 좋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실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하이닉스가 사실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10만 원 위에서 지금 놀아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코로나 포인트가 이 포인트잖아요. 이때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 때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없었으면 지금은 더 위에 올라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10만 원 위에 안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전에 12월, 작년 11월 사셨던 분들 12월 급등 나오면서 너무 행복했잖아요. 올해 1월, 2월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다 빠졌죠. 근데 아직 안 가고 있어. 실적은 좋다는데 왜 안 가? 자, 실적은 좋은데 안 간다는 종목은 뭐가 있냐면 무슨 의미냐면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뛰려고. 뛰기 직전의 흐름이라는 거죠. 스프링처럼 뛰려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비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은데 안 간다. 이렇게 횡보한다. 차트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길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횡보하는 가격에서도 여러분 이거 완전 이 바닥 포인트 라인 잡혀 있잖아요, 거의. 그럼 이거는 들어가야지 이걸 어떻게 안 들어가요? 기관들이 봐도 이제 그만 팔아야겠다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외인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외인들 삼성전자 왜 들어와요? 근데 왜 하이닉스는 왜 안 들어오죠? 똑같은데 왜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그럼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10만 원 위에서 원래 놀았어야 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럼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고 대응할까요? 네. 놀았어요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10만 원 정도에서 주가 갔어야 됐는데. 네. 네. 자, 매수 대응을 좀 해드리자면 목표가는 제가 우선은 한 8만 6천 원으로 짧게 잡지만 사실 10만 원 이상도 보는 종목이에요. 근데 매수가는 한 8만 3천 원 아래에서 편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내일 시장이 보시다가 그냥 사볼까? 그냥 쭉 사시면 돼요. 굉장히 편한 종목입니다. 사시면 되고 손절가도 굉장히 제가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사실 손절가 라인까지 오면은 더 사야 되는 자리는 맞기 때문에 사실 손절가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8만 원까지는 잡아둘게요. 근데 지금 82,700원인데
8만 원에 손절하더라도 마이너스 3% 정도예요. 부담감 없으시죠? 전혀 없죠? 차트에서는 8만 원 밑으로 깨져 내려가면요. 큰일 났다는 자리로 보일 수 있지만 3%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종목 자체가 너무 편해요. 떨어져도 3%야. 올라가면 10% 이상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베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 하이닉스 위원님께서 정말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86,000원, 손절가 8만 원 잡고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SK 하이닉스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업종과 종목까지 만나봤으면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 오늘이 초복인 거 알고 있으셨어요? 예, 초복이었는데. 네. 몸보신 좀 하셨나요? 저는 이제 중복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복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몸보신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초복에 네네. 어울리는 네네. 삼계탕 같은 그런 실한 종목 좀 얼른 말씀해 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가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어요?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와서 드리는 종목들 진짜 다 괜찮았어요. 그죠? 두산퓨얼스 아까도 말씀해 뭐 주셨죠. 다 괜찮았어요. 정말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늘 낮에 하루 종일 이제 방송 보면서 종목을 이제 골라봤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써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티어실 원스 써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브루펜 시럽이라고 저 좋아해요. 네, 드셔보실 수 네.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이제 3일제약인데 3일제약 뭐 이슈도 굉장히 좀 많고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면서도 네, 어떻게 해요? 제약 바이오 쪽 같이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다 같이 만드는데 보통 전문 의약품 저희가 잘 몰라요.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반 의약품 중에서는 뭐 티어시론스나 브루펜 시럽 같은 경우는 잘들 아시는 이제 약이라 생각이 들어서 친근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람콜이라고 비알콜성 지방 간염 치료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일제약이 작년 12월에 국내에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지방 간염 치료제를 쓰셔야 되는 분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몇 명이냐면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내에는 10조, 20조, 30조 단위로 이제 커지는 시장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늘고 있는데 환자가 왜 그러냐면은 비만과 관련돼 있죠. 지방간이라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게 제가 뭘 포착했냐면 말씀을만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작년에 8월에 발행했던 CB가 있었습니다. CB 단가가 아마 좀 떨어졌을 거예요. 뭐 1분기 분기 보고서로는 2만 원, 한 2만 800원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리픽싱을 통해서 아마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좀 2만 원 바로 아래가 조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8월 달인데 그 300억 규모의 CB를 투자했던 회사들이 이제 사모펀드 형식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산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임상 3상을 진행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뉴스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한미약품 뭐요?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이슈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오늘 한미약품 5% 이상 올라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방간염 치료제 신약 개발 이슈예요. 이슈인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한미약품이 반응을 했어. 그럼 우리 3일제약도 한번 해볼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 회사의 관계자는 아니라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환자가 작년에 10만 명, 올해 더 늘어나고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나 자신도 지방간염인 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웬만한 분들 아마 저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살이 찌고 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임상 1상 같은 경우가 인원수로 치자면 많지는 않아요. 금방 끝나요. 한두 달. 2상이 뭐 길어봐야 5, 6개월 정도 보고요. 3상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할 때 기억하세요? 뉴스 기사 봤을 때 이런 거 기억하세요? 상장사 어떤 회사가 임상을 진행했는데 중간 보고를 막 뉴스 기사로 내보낸 거 기억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현재 몇 명의 환자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고 부작용은 약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뉴스예요. 그런데 아직 한 번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네. 한 번만 얘기해도 주가가 어떻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거래량이 사실 많은 건 아니지만 그간의 거래량과 맞춰본다면 한 몇 주간인가요? 거의 한 달 만에 거래량이 조금 터져 올라온 상황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거래량 자체가. 종목은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하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15만 주가량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슈를 받으면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 사실 접근하기고 싶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번 같은 실적 시즌은 더더욱 그런데 자, 매출액은 올해 작년에 1,200억 정도 했고요. 올해 1분기 324억.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는 어찌됐든 양호하게 또 나오는데 2분기에도 그렇고 3분기에 특히 2분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작년 영업이익이 48억인데 올해 1분기 33억 했어요.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실 크게 영향을 받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횡보. 사실 코로나 이때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대로 올라오고 이 코로나를 제외한다면 정말 긴 현재 박스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작년 8월, 9월부터 그냥 계속 이 박스권인 거예요, 사실. 이거 돌파할 시점이 머지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이슈를 토대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가만히 있다가 여기 보시면 작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네. 그냥 이때 그냥 털고 나오면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요즘에는 종목 매수하시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5에서 10% 이상 꼭 갑니다. 안 간 게 없어요, 지금. 그냥 5% 이상 가면은 보시다가 그냥 툭 팔고 나오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종목도 내일 시장 보시다가 매수 그냥 툭 하시고 오른다 급등한다 그러면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털고 나오면 됩니다.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요. 좋은 전문가님 분들께서 많은 종목 주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그래도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8,800원에 끝났는데 뭐 여기도 상관없고 가능한 한 좀 저는 싸게 잡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 18,500원 부근으로 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눈치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면 잡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21,000원 정도 봐요. 21,000원이면요. 수익 10% 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5% 넘어가면 팔아도 돼요. 2만 원 넘어가면 그냥 그때부터 매도 관점입니다. 대응하시고 빠르게 수익 매매하시면 좋고 손절가는 18,000원 정도 보긴 할 건데 사실 18,000원 내려오면 더 사도 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손절가 자리는 사실 매수 자리이기도 해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다시 치고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래도 혹여나하는 마음에 드리는 거니 한번 대응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초복에 딱 어울리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3일제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말 툭툭 우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매수가 18,500원, 목표가 21,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2만 원 부근에서는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까지 만나봤으면 지난 공략주 정도는 AS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주셨던 게 S맥이잖아요. 네, 지난주에 S맥 드렸고. 네, 주신 날 또 바로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날 드리고 금요일 날은 살짝 재미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급등을 바로 하더라고요. 급등을 바로 차트 흐름인데,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급등 직전의 흐름들을 이렇게 현재 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요날 이제 제가 사인을 드렸고 금요일 날은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천천히 매수하셨다면은
다음 날 10% 정도의 수익은 나셨을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다시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실적주였잖아요. 정말 좋은 실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렸어요. 4거래 연속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한 번 더 빠지면 다시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추천드렸는데 호텔신라. 네. 자, 드디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좀 기다렸어요. 이 종목은 그냥 마음 편하게 담으셔도 된다 생각이 들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바로 올려치는 모습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 종목 아직은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바닥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아래로 떨어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해서 기다리면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 실적 우려감으로 지금 매수 안 할 건가요? 그런 종목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을 기억해 본다면 영업 적자를 이제 드디어 줄이면서 하반기 기대감이 커진다는 거. 한한령에 대한 이슈 해제된다는 거. 자, 꼭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3일째도 기억하시고 조금은 종목을 발빠르게 대응하시면서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꼭 대응하셔서 또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으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만 하면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점들 모두 참고하셔서요. 여러분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참여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